제가 기사 하나를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제 2022년도 8월 달에 게시가 된 기사인데, 전국 상가의 평균 매매가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를 좀 보시고 계신데, 전국에 있는 상가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수도권 지역이나 이제 경기도권이나 또 상권이 좋은 뭐 대도시에 있는 상권 좋은 상가들의 경우에는 이 분양가보다 훌쩍 넘어설 텐데요. 전국 평균가는 이 정도 된다라는 거 좀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다른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기사인데, 2018년도 조사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상가 분양가가 4,385만 원, 경기 인천은 뭐 3,300만 원꼴, 지방은 2,800만 원꼴, 그래서 전국 평균은 3,306만 원꼴이다, 이런 기사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 자체가 서울 전체에 있는 이제 분양가를 따지고 또 경기권에 있는 전체 지역을 따지기 때문에 상권이 좋은 곳이랑 안 좋은 곳을 평균을 따졌을 때 이렇다는 거고요. 정말 상권이 좀 뛰어난 곳은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기사입니다. 2021년도에 게재된 이제 세종시 관련된 기사인데요. 세종시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평일에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주말 같은 경우에 뭐 서울로 올라가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1층 상가 건물이 많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69제곱미터 점포라면은 이제 전용 면적, 그 상가에 있는 이제 공용 면적,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면적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계약 면적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69제곱미터 점포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용 면적은 35제곱미터 정도, 이게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점포를 4억 2천만 원 안팎에서 이제 분양받아서 매달 이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지 운영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임차인들께서 150만 원, 160만 원에 들어오실 임차인이 없다 보니까 7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저희 그 제이리치 부동산 이제 채널에서 전국 땅값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대전에 있는 둔산동도 살펴보고, 또 청주에 있는 이제 복대동, 뭐 GLCT 택지개발지구도 살펴보고, 또 대전 신도시에 해당되는 뭐 도안 쪽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상업용 건축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도심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을 통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보다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신도심에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려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그 두 가지 요소 모두 뭐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택지개발지구의 장단점,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장단점 좀 살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투자 시에 좀 고려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들 몇 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로드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이제 GLCT 현대백화점이 있는 그 상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성된 상권인데, 전에 로드뷰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이제 도로가 뭐 6차선, 8차선 도로로 정비가 되어 있고, 각 이렇게 뭐 기역자, 미음자 형태로 이렇게 대규모의 집합상가 건물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청주 지금 지역뿐만 아니라 웬만한 전국에 있는 굵직한 상권의 택지개발 지구는 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딜 가봐도 다 이러한 형태로 택지개발 사업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상권이랑 좀 유사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뭐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한 외관의 이제 신축 건축물이랑, 또 도로가 이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기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뭐 6차선, 8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또 건축물을 애초에 지을 때부터 주차장을 무조건 완비를 하게끔 건축법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하에 주차 공간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장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 건축물 전체를 통으로 매입을 하시고 뭐 매도하시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신협 건물도 신협이 현재 뭐 임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보이고, 뭐 설빙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여기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각 분할된 면적마다 시공사에서 혹은 뭐 분양을 대행해주는 이제 업체에서 각각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식이죠. 통건물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건축물을 각각 쪼개서 수십 칸으로 쪼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적게는 뭐 이제 10억, 15억 안팎에서 본인 소유하고 있는 입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는 어디를 가나 이런 이제 6차선, 8차선 도로에 상가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있죠. 거리 모습이 조금 다소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을 수도 있고, 또 골목골목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업종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새로운 상가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권이 형성된 곳이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되고 조금 거리를 걸으면서 쇼핑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편리는 하지만 조금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청주에 있는 이 복대동 GLCT 상권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이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지역에는 좀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됐는데 상권 자체가 이렇게 뜨지 못하고 공실이 발생이 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안 돼서 뭐 방치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권이 미래가 안정성이 굉장히 보장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가 분양하는 시점 자체가 상권이 아주 자리를 잡은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이제 막 준공이 다 채 나기 전에도 이렇게 배후 세대가 조성이 되고 상권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양을 하시라 이렇게 투자를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 예상대로 흐름대로 상권이 잘 조성이 되고 배후 세대에서 소비가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4억 2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150에서 160만 원은 최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뭐 임차인들이 7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기사,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한 건축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이제 본인의 토지 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이 토지 면적에 수십 명이 이제 분할해서 지분 형태로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상가 한 칸 한 칸마다는 본인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몇백 분의 몇십, 뭐 몇천 분의 몇십 정도로 굉장히 적은 지분으로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뭔가를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토지 전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이제 지분자들이랑 합심해서 뭔가를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분에 비해서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이제 집합상가 건물의 장단점 한번 말씀드렸었고, 말씀이 나온 김에 구도심 상권의 이제 장단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드리면, 집합상가 건물의 이제 반대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상권이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조성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상권이기 때문에 상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임차 수요나 그리고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교통 노선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중심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깔려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나 나이 있는 분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좋은 곳으로 구도심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도심의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상가가 아니라 이제 건물 통째로 개인 소유자가 한 명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축물이 너무 노후화가 됐다거나 했을 때에는 건물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부시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건축법을 적용을 받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물을 똑같이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가려서 임대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이제 경기에 힘든 시기에는 임대인들도 임차인이 요구하는 업종을 대부분 좀 들어주시겠지만 정말 싫어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도로폭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형태인데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시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죠. 구도심은 이렇게 땅값이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축물들도 상당히 많고, 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가 워낙 오래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칸 한 칸 분양을 하는 식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상가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 단위 자체가 공 하나가 더 붙을 수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입지가 좋은 상가를 분양을 받을 때에는 10억이나 15억 안팎에서 정말 좋은 위치 2, 30평대 상가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에 달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빌딩을 매매하기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집합상가 건물이랑 이제 통건물 장단점을 잠깐 좀 살펴드렸고, 이제 집합상가를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랑 이제 주의할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